자, 88페이지, 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제목은 민주화운동. 우리 4.19 혁명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남은 민주화운동 두 개는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보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11.6 사태, 박정희 피살 사건을 통해서 유신체제가 무너진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공백기를 타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 자, 박정희도 군인이었죠.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자 붙여서 신군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또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죠. 이걸 우리가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걸 우리가 5.16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했고, 전두환도 12.12 쿠데타, 12.12 사태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견뎌온 사람들이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도 봄이 왔다라고 하면서 민주화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두환이 정권을 잡아버리고 계엄령도 내려버리고 하니까 자, 열받는 거죠. 계엄령 해제와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서울의 봄입니다. 우리한테도 봄이 왔다 이거지. 봄을 달라. 이때 신군부 세력은 오히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서 자꾸 계엄령 하는데, 계엄이라는 건 진짜 비상사태인 겁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내리는 게 계엄령인데,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났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거죠. 한편 자,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군부가 공수부대, 진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공수부대, 휴전선 쪽에서 북한을 감시해야 될 공수부대가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광주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총을 쏘죠. 발포합니다. 등 폭력적으로 진압하니까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맞서게 되죠. 계엄군은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다른 지역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언론도 통제하였습니다. 자, 광주 시민은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저항하였으나 결국 일주일 뒤 계엄군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1980년 5.18이 끝나고 나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자, 아직 유신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이거 유신헌법 때문에 박정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지. 그래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8차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8차 개헌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느냐? 7년 단임제. 한 번 하는데 한 번의 임기가 7년이야. 그리고 간선제입니다.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걸로 헌법을 고쳐. 자, 헌법을 고쳤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을 이 간선제에 의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서 다시 1년 뒤에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1980년, 81년 이 2년 사이에 두 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한편에 약간 머리 쓰는 거죠. 이때 약간 꼬시기 작전을 합니다. 이게 유화 정책이지, 뭐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 통행 금지, 그 다음에 스포츠 활성화, 그때 야구가 되게 붐이었죠. 영화도 붐이었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적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이면서 대통령 직선제,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했는데 중요한 건 전두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1987년 4월 13일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많은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도중에 수많은 경찰들이 대학생들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고문하다가 대학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박종철,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거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고문하다가 죽였다 이거죠. 자, 이거를 경찰들이 굉장히 덮으려고 하는데 안 덮어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도 요구하게 되죠. 근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4.13 호헌 조치, 전국에서 진짜 터집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가하여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6월 민주항쟁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결국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한 거죠. 결국 이에 따라서 아까는 7년 단임이었지, 이제는 지금의 현행 헌법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 개정, 이게 지금의 헌법 개정인 9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개헌이고 이렇게 해서 바뀐 1987년에 만들어진 이 9차 개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헌으로 국민의 영원히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이 열려 우리의 민주화는 한층더 진전되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어떤 대통령들이 순서대로 됐죠.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웃긴 일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며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겠다 이거죠. 여기도 북방 외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되죠. 문민정부인데, 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세, 특히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도 실시.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정권 말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외환위기를 타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우리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햇볕 정책을 실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평양에서 문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 중요합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여한功勞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를 추진하고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정리 작업을 벌였다. 또한 대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만나게 되죠. 그 다음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화합적 자유주의와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워 선진을 통해 인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때 제3차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제4차도 하고 이제 부탄은 이제 수시로 만날 것 같습니다. 남북끼리.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9 민주화선은 이 내용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너부터 잘 정리해 주십시오.